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청치 부분을 좀 할 거고요. 청치의 이제 문제를 풀 건데 그거에 앞서서 간단한 설명부터 먼저 하고 이제 이번 3강에서 1번과 2번을 마치고 4강에서 3번과 4번을 해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리스닝 섹션은 우리 이제 수험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고 제가 지난번 1강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법 파트에서 집중을 당연히 하셔야 돼요. 그게 시간 대비 어떤 비용으로 봤을 때 굉장히 가장 효율적인 접근법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청치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청치 실력을 향상시켜야지. 내가 자꾸 연음이 잘 안 들리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다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영어적 지식에서 GTF의 청치만의 전략이 또 있어요. 그 전략만 알아도 어때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영어 실력에서 영어 실력이 단 1%도 오르지 않아도 점수가 더 나을 수 있는 전략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전략들을 제가 오늘 이제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이제 해법들과 더불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완벽히 하겠다는 생각은 무조건 버리셔야 됩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는 완벽히 하시면 좋아요. 하지만 청치 같은 경우에는 완벽히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우리가 단순히 이게 어떤 관문이잖아요. GTF를 뭐 회계사를 하기 위해서 그건 내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어떤 지나치는 관문인 수험생 여러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완벽히 하겠다는 생각을 일단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수험 기간이 되게 짧아지고요. 반만 맞추면 된다. 모든 문제 풀려고 시도한다. 반만 맞추면 된다. 이렇게 조금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전략이 좀 필요해요. 내가 반만 맞추기 위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영어 실력에서 어떻게 하면 반을 맞출 수 있을까? 제가 그래서 이제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GTF가 좀 독특한 시험인 거 아시죠? 문법도 그랬잖아. 다른 시험에서는 잘 안 나오는 것들이 여기서 좀 나왔고 GTF를 많이 좋아하는 문법이 있었던 것처럼 리스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독특한 시험 진행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이걸 알고 있는 수험생들과 모르고 있는 수험생들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자, 일단은 처음에 안내사항이나 샘플 문제로 대략 1분 20초 나오고 그 다음 각 파트 안내사항 나오고 문제 나오고 대화 나오고 문제가 또 나와요. 2번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경우인데 지금 하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듣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노란 부분에 있어서는 꼭 암기를 들으셔야 돼요. 자, 문제가 안내가 된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 다른 시험은 이제 문제를 우리가 시험지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얘는 문제를 읽어줘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들어야지. 못 들으면 어때? 풀 수가 없죠. 그러면서 대화 시작되고 혹시 여기에서 듣지 못했을까봐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를 들었다면 이 부분은 굳이 듣지 않으셔도 되지만 내가 여기서 문제를 못 들었다 치면은 다시 한번 들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독특한 시험 진행 과정을 꼭 숙지하시고 특히 문제를 들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요. 파트 1과 3에 집중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1과 3는 대화예요. 그러니까 남자 1명, 여자 1명이 나와서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듣기에는 거부감이 없어. 그리고 조금 이렇게 좀 템포도 좀 느리고 좀 쉬어가는 부분도 있죠. 이제 말이 끊기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게 우리가 듣기가 좀 쉽기 때문에 대화 문제여서 여기에 좀 집중을 하시고 문항수도 이제 7문제 그러니까 파트 1과 3니까 총 몇 문제? 14문제 2랑 4는 발표예요. 한 사람이 나와서 이제 계속 뭔가를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어려울 수도 있고 6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2개니까 12문제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1과 3에 좀 집중을 하세요. 집중을 하라는 건 파트 2랑 4에서 내가 만약에 많이 못 들었거나 좀 어려워서 잘 안 들렸다 하더라도 많이 쫄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점수를 내시면 되니까. 오케이? 이게 2번째 전략이었고 3번째는 단어 뜻을 모른다고 쫄지 말 것이다 라고 제가 써놨는데 GTF 청취가요. 저는 이제 강사기 때문에 분석을 하잖아요. 그럼 생각보다 되게 착해요. 그러니까 가령 이렇게 나왔어. What does paper tool use 나오면 페이퍼 툴이 뭔지 몰라요. 그쵸? 그런데 GTF에서는 이 페이퍼 툴을 다른 비슷한 단어로 바꾼다거나 뭐 이러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냥 그대로 이제 대화할 때 혹은 발표할 때 페이퍼 툴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단어 뜻 몰라도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3dimensional drawing에서 저 3dimensional이란 뜻 모릅니다. 3차원이란 뜻 모르는데요. 괜찮아요. 왜냐면 그 외국인 스피커가 당연히 3dimensional이라고 그냥 입으로 말해줄 거기 때문에 뜻을 몰라도 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알면 좋지만 모른다고 해서 쫄지 말고, 특히 우리한테 어려운 단어들, 고유명사 같은 경우에는 쫄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문제를 풀 때는 총 4단계로 접근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제가 오늘 이 접근법을 가지고 1번과 2번을 풀 겁니다. 일단은 먼저 선지를 스캔을 하셔야 되고요. 가능하다면 메모를 해 놓으신 게 좋아요. 그리고요, 네, 선지를 스캔하고 메모를 하거나 아니면은 밑줄을 그으시면 돼요. 조금 독특한 부분에 이렇게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나오겠죠. 문제 나오기 전에 이 작업을 이미 끝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럼 문제를 메모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영어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거부감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간략한 약자나 한글로 정리해 주는 거 저는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선지와 메모에 근거해서 신중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걸 다 신중하게 들으실 필요 없고요. 우리 아까 전에 문제 메모했잖아요. 여기가 나오는 부분이 분명히 저희가 캐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 나올 때만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냐면 필수 단어나 발음, 연음 정리하기는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연음이라든지 어떤 단어 같은 걸 정리해 놓으면 다음에 GTF 청취 시험을 보러 갈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모의고사기 때문에 스텝 4 같은 거를 따로 정리해 드리고 싶지만 이거 할 시간이 없고 문제풀이에만 이제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스텝 1과 2와 3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도록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리스닝 파트 1으로 바로 들어갈 거고요. 제가 그랬죠. 아까 전에 우리 여러분들아, 대화가 파트 1, 그 다음 3에서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발표보다는 우리가 듣기에 그렇게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여기 1, 3 대화 문제 좀 집중하는 게 괜찮을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two people talking입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대화니까 일단 여기에서 다는 못 풀더라도 일단 한 3분의 2 정도는 맞추자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 푸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제가 제 1단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일단 우리 뭐부터? 선지부터 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선지도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1번 풀기 전에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선택지를 이제 스캔을 할 때 지시사항 나올 때 하세요. 시간 절약해야지. 그리고 문법에서 절약한 시간. 그쵸? 이거 가지고 선택지를 미리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나오기 전에. 아시겠죠? 그래도 요새 GTF 시험이 좀 착해져가지고 어때요? 이제는 이제 섹션별로, 옛날에는 문법이 끝나야지만 뭐 다른 섹션을 풀 수 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문법에서 절약한 시간과 지시사항이 나올 때 그 절약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미리 이제 선택지를 스캔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딱 봐서 만만해 보이는 거 찾으세요. 제가 그랬죠. 청취는 다 맞으려고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조금 만만해 보이는 거는 확실히 맞고, 그 다음 좀 어려워 보인다 그러면 긴가민가 하는 답지 고르던가 아니면 찍어서 맞추던가 하면 돼요. 하지만 만만해 보이는 거, 좀 쉬워 보이는 건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야. 선생님, 만만해 보이는 건 어떤 건데요? 딱 봐도 있잖아. 짧은 거 있죠. 그리고 겹치는 부분이 많이 보이는 선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딱 만만하니까 사례대로 풀려고 하지 말고 일단 선지 중에서 딱 봤을 때 얘는 조금 만만해 보인다 라고 하는 선지를 골라서 먼저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지별로 되게 튀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는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긍정, 부정 체크하는 것이 도움이 될 때도 있다. 가령 이제 A번 선지에서 because it is helpful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시일단은 공통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구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딱히 체크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helpful 여기다 플러스 표시해요. is은 플러스구나. 그 다음 B번 같은 경우에 그것은 네거티브 이펙트를 갖고 있다. 마이너스네. 그냥 이런 식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